전남 순천에서 10대 여학생을 이유 없이 살해한 박대성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사형 집행을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박대성의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이 사건의 잔혹성이 이루 말할 수 없고 범인의 반사회성이 심각해 교화의 가능성이 안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범인이 너무나 명백해 오판의 여지가 없다면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되는 것이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과 평온한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박대성 사건을 두고 살인 범죄의 양형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렇게 선량한 사람의 목숨을 잃게 만들면 절대 이 사회가 다시는 받아주지 않는다는 확신을 온 국민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새벽 0시 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한 거리에서 여학생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잡혀 구속됐습니다. 전남 순천에서 여성 청소년을 아무 이유 없이 살해한 박대성. 왜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도 그럼 범행 부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증거가 다 나왔기 때문에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당시 기억이 전혀 안 나세요? 네. 술은 얼마나 마셨어요? 한 4병 정도 먹었습니다. 범행 당시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자신이 마신 술의 양은 소주 4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람 죽인 것도 기억 안 난다라고 하는 사람이 소주 4병 마셨다는 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는가? 말도 안 되는 얘기. 경찰 앞에서 한 얘기가 저는 더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마 내가 범인이 틀림없을 거다 인정을 하면서도 술 마셔서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술을 먹고 면책을 받아본 적이 있고 술 마셔서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법제도 내에서는 나는 절대 사형 같은 건 선고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라서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 너무 많다고 꼬집은 이수정 교수는 신상이 공개되면서 드러난 문신도 평범하지 않다고 해석했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고 목에 문신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신을 목에다 정면에다 하지는 아니하죠. 보는 사람에게 공포를 유발하려는 의도로 밖에는 읽혀지지 않는 그런 문신을 이 사람은 갖고 있어요. 또 범행 직후 CCTV에 포착된 웃는 장면도 프로파일러들이 해석해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남들한테 보여줄 만한 기록적인 행위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흉기를 들고 애시당초에 지금 집에서 나온 거라면 가게에서 나온 거라면 그러면 사실은 그 웃는 얼굴이 사건이 끝나고 난 후 약간 한숨 돌릴 때 웃잖아요. 그 표정이 해석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봐주기 없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 양형 기준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현재의 양형 기준으로 보면 2사람 이상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런 고의적 살인 아니고는 사실 사형 선고가 되거나 무기징역이 나오지가 않아요. 형량 협상이 안 되는 유목을 좀 제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만큼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모르는 사람을 선량한 사람을 흉기 난동을 해서 정말 목숨을 잃게 만들면 난 절대 이 사회에 다시는 받아들여놓을 수 없다라는 확신을 온 국민들에게 최소한 줄 수가 있어야 그래야 사법적인 제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흉악범 신상 공개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에만 공개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일본도 살해 피의자 걔는 도대체 왜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박대성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아무 기준이 없어요. 응? 정말 나라 세금 써가면서 신상정보 공개위원들 불러다가 거마비 주면서 이렇게 이거 하나 공개하는데 몇 시간 회의하고 이러지 말고요. 이러이러한 경우를 제외하면 공개한다. 이런 방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예. 정말 이게 지고지순한 저런 흉악범들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게 정말 무슨 지고지순한 무슨 진리가 아니잖아요. 자, 그렇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이게 처음에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법조인들 일부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하면서 반론을 폈습니다. 그게 2015년인가 그렇습니다.
자, 지금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이의를 제기합니까? 자, 결국 박 변호사님도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정치적, 정책적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국민들의 어떤 감정적 부분,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크지 않을까. 그리고 범행이 일어났는데 범행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공개를 하지 않을 이유보다는 공개를 했을 때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지금 보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뭐 CCTV라든지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아서 엉뚱한 사람을 이렇게 지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모르겠지만 확률적으로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뭐 이렇게 CCTV라든지 이렇게 공개된 거는 그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99.9%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다른 사람을 지목할 가능성이 없는데 왜 그 사람의 인권을 생각해가지고 얼굴이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납득하기 사실 어려운 거고요. 다른 외국 예를 비해서도 중대범죄 아니라도 미국의 많은 주는 그냥 공개를 다 해버립니다. 그런 걸 따져보면 사실은 이제쯤은 좀 고민을 진지하게 좀 해서 바꿀, 뭐 지금 머그샷만 바뀐 거거든요. 머그샷 공개하는 거. 이것도 피의자 동의를 구해서 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좀 바꾸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